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한때 뜨거웠지만 이제는 식어버린 유행 같은 주식일까요? 2026년 4월 22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폭풍전야 같은 상황에서 월가의 유명한 분석가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졌습니다. 바로 목표 주가 600달러입니다. 지금 주가에서 몇 배가 더 올라야 하는 숫자인데 이게 정말 제정신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보물지도를 그가 먼저 본 걸까요? 오늘 머니워치에서는 테슬라를 둘러싼 이 거대한 심리전과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 15가지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미래의 경제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그 숨겨진 서사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댄 아이브스가 왜 600달러라는 파격적인 숫자를 불렀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AI 프리미엄입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테슬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라고 정의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플을 단순히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로만 보나요? 아닙니다. 앱스토어라는 거대한 생태계, 그리고 그 안에서 흐르는 데이터를 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차를 몇 대 팔았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차들이 도로 위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이브스는 이 AI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테슬라라는 본체의 가치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FSD, 즉 자율주행 수익화의 원년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은 테슬라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해로 기록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제 FSD는 단순히 내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 강력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빌려주는 라이선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수조 원을 들여도 못 만드는 자율주행 기술을 테슬라가 월 구독료를 받고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이건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전 세계 컴퓨터에 깔았던 것과 같은 파급력을 가집니다.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 즉 마진율이 극대화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이번 분기부터 숫자로 증명될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로보택시입니다. 이건 테슬라의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라는 플랫폼에 태우는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차량 한 대 가격보다 그 차량이 로보택시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들일 장기적 수익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로보택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는 동안에도 길거리에서 돈을 벌어다 주죠. 이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순간 테슬라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 기업의 가치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수익 창출 기계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이 산 차가 스스로 돈을 벌어온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당장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로봇이 춤추는 게 무슨 돈이 되냐고요? 하지만 댄 아이브스는 다르게 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건 테슬라 공장 내에 배치된 옵티머스의 현황입니다. 인간 노동자를 대신해 24시간 쉬지 않고 정밀한 조립을 수행하는 로봇 군단. 이게 상용화 로드맵에 따라 구체화된다면 주가는 그야말로 꿈의 영역으로 진입할 겁니다. 전 세계 제조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테슬라 AI의 결정체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적인 악재와 장기적인 서사의 싸움입니다. 사실 1분기 인도량 수치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브스는 말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인도량 부족이라는 단기적인 진통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캐즘일 뿐
테슬라가 주도하는 AI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거시적 서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주가는 미래의 기대값을 먹고 자랍니다. 머스크가 이번 발표에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단기 실망감을 딛고 다시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좀 더 냉혹한 현실의 숫자들을 들여다볼까요? 6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5만 대에 달하는 재고 문제입니다. 생산은 많이 했는데 그만큼 팔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테슬라는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마케팅 비용과 가격 할인 폭이 1분기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깎아먹었을까요? 시장은 이 수치를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인다는 건 수요가 둔화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머스크의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7번째는 테슬라 주주들이 가장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매출 총이익률, 즉 마진입니다. 자동차 부문 마진 15%에서 17% 선. 이게 지금 테슬라의 자존심이자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계속되는 가격이나 압박 속에서도 이 마진을 수성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효율적인 생산의 괴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선이 무너진다면 시장의 실망감은 꽤 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악조건 속에서도 마진을 지켜낸다면 그건 테슬라만이 가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 주가 반등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8번째, 에너지 사업 ESS의 갑작스러운 정체입니다. 지난 분기 배포량이 8.8기가와트아워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설치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지연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9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소용없죠. 재고는 늘어나고 AI와 로봇을 위한 설비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건전한 현금 창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돈의 흐름이 깨진다면 테슬라의 모든 장밋빛 미래는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현금 보유량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이 체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재무 지표입니다. 10번째, 규제 크레딧 매출 의존도입니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팔아 매분기 수조 원을 법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본업인 자동차와 소프트웨어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순이익의 대부분이 이 배출권 판매에서 나왔다면 시장은 이를 품질 낮은 수익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이익을 만들어냈는지 그 순수성을 검증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미래 전략과 시장 영향력을 살펴볼까요? 11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현실 왜곡장이라 불리는 비전 제시 역량입니다. 실적 수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늘 그래왔듯 더 큰 질문과 더 큰 답으로 시장을 압도할 능력이 있죠. 컨퍼런스 콜에서 그가 던질 한마디,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AI를 공개하겠다거나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 시장은 수치 따위는 잊어버리고 다시 열광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 프리미엄이죠. 12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모델2, 즉 저가형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이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살만한 사람은 다 샀다는 겁니다. 이제 대중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25,000달러 수준의 차세대 플랫폼 모델이 언제 나오느냐? 그 일정을 단 몇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확답이 나온다면 이건 인도량 정체를 한 방에 해결할 실버 블렛이 될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모델2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있을지 모든 투자자가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번째, 테슬라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AI 하드웨어 투자 규모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싹쓸이하고 있고 동시에 자체 슈퍼컴퓨터인 도조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A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필수적인 실탄 투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AI 관련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났다면 그건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겁니다. 14번째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방어입니다. 중국의 비아디 같은 회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독보적인 위치를 지킬 것인가? 가격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 격차로 따돌릴 것인가? 이에 대한 머스크의 전략적 답변은 향후 몇 년간의 전기차 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마지막 15번째 포인트는 공매도 세력과의 심리전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주춤하니 테슬라는 끝났다며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댄·아이브스의 $600 목표가는 이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만약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만 나와도 공매도 세력은 급하게 주식을 되사야 하는 쇼커버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건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죠. 개미 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 사이의 거대한 전쟁, 그 결전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15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어떤가요? 테슬라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AI로 가공하며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미래를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물론 눈앞의 숫자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남고 마진이 줄어들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역사가 말해줍니다. 세상을 바꾼 기업들은 늘 이런 의심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내놓았을 때, 아마존이 적자를 면치 못했을 때도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제시한 $600라는 숫자는 어쩌면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1분기의 인도량 수치가 아니라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AI 생태계의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실적 발표가 테슬라라는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600라는 정상을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강력한 발판이 될까요?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의 행보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인류가 이동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15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과 경제적 통찰에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의 테슬라, 과연 머스크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적 발표 직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머니워치에서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워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